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요, 뉴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뉴스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보광산업입니다. 이 주식이 대구 신공항 관련주예요. 근데 지금 대구 신공항이 뭐 뉴스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이번 달 안에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나가리가 되느냐, 막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게 네. 4년 동안 질질 끌다가, 네. 물론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달 안에 뭔가 확정이 된다 아니면은 나가리다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얘는 날아갈 것이고 나가리가 되면은 하한가를 맞을 것이다 막 이런 이제 뭐 아니면 도 상황이에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런 투자를 그렇게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장려하지는 않는데 오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이슈가 걸려 있을 때 원희님이 이제 수급과 파동으로 먼저 좀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얻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의 수급과 파동 상황, 그리고 뉴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한가, 뭐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고요. 이 개별적인 케이스보다는 뉴스에 대한 좀 저희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오늘 주제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거 만약에 추진이 된다. 그럼 날아갈 거다. 일단 이 생각은 물음표예요. 제가 물음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생각 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을 거예요. 황당하게 이제 그게 된대 그랬는데 떨어져 막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최종 타결되면은 흔히 말하는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 얼마든지 가능하죠. 일단 네. 현상 자체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를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 재료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재료에 대한 거를 내가 정말 잘 해석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혼자 해석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수급 주체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좋을 때는 뒤가 있을 때지 뒤가 없을 때는 아니에요. 즉 결론이 나오면 뒤가 없어요. 이미 정답은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 정답이 나오기 전에는 어때요? 시합이 가능하죠. 치고받고 공방전이 됩니다. 역전도 되고 뒤집히고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수급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 원리를 보게 되면은 최종 뉴스가 나오는 데까지 좀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뉴스 재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 이 케이스가 이제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뉴스가 처음 나왔었을 때 당연히 제일 먼저 조그만한 변화가 나올 거예요. 저는 참고로 이거 뉴스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차트만 놓고 보게 되면은 요때 아니면은 요때도 가능했나, 이때는 뭐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체크를 해볼 건 같고요. 네네. 네. 근데 이때 아니더라도 이때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뭔가 대두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결을 따라가느냐 마느냐를 선택을 하는 거겠죠. 보통 수급과 파동을 놓고 보게 되면요, 들어온 수급 대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힘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들어온 힘 대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재료가 살아있어, 뉴스가 살아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뉴스가 뜨끈뜨끈해지기 전에 앞선 파동이거든요. 거기서 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나가는 거다. 그리고 조그만 파동일 때 잡아나가게 되면요, 매매를 하다가 큰 파동이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급과 파동을 나는 아직 마스터 못했는데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매매 못하나요? 심플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발 늦었지만 이게 아직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뉴스의 디데이를 놓고서 생각하지 말고 파동하고 수급의 힘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저번 주 정도에 다시 뉴스가 나왔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때일 것 같은데, 이때가 제가 캐치한 거는 뭐 요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요렇게 섰을 때죠. 요 날일 네. 거예요. 그러면 이날 처음 캐치하면은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봐가지고 7월 20일 월요일 날 할지 말지를 정하면 되는 거고,
그때 할지 말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딱 요 상황이거든요. 일봉상에서는 못 해볼 만할까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게 뚫을까 못 뚫을까는 모르지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매매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부담될 게 전혀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때 놓치고 다음 날도 기회 있었고 다음에도 기회 있었고 이때도 기회 있었고 했었는데 이쯤 되면요. 할까요 못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고민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고민될 것 같다 정도예요. 왜 고민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붙어주질 않아서 수급이 뭔가 부족해서 그냥 제 주관적 느낌을 말하게 되면은 껴맞추기 같아서 조금은 더 필요하니까 힘이 그러면은 선택할 거는 힘이 더 필요한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거를 그 디데이까지 관찰하면서 힘이 들어올 때 치고 빠지느냐 조금 더 빠른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부터 디데이 남았으니까 조금 매수를 해놓느냐 요 선택이겠죠. 거기서 어떻게 할 건데를 짜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미리 매수를 해놓는다고 해서 이거를 몰빵해서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목을 지금부터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안 좋게 얘가 현재로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 테마가 날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없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원상복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못해도 4,000원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 받아주는 매매 가능한 정도로 할 것이고 여기가 딱 애매하게 돌파도 아닌 돌파 아닌 것도 아닌 되게 애매하게 이것저것 다 애매하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뉴스 보고 매매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자리 되게 많이 엮여요. 이런 자리에 뉴스가 나니까 또. 네. 내가 무언가 확인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애매한 자리에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이때가 아마 이제 신공항 처음 뭐 발표했을 때일 거예요. 네. 이거 봐라 14,600원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뭐 여기냐 여기냐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을 또 하니까는 그냥 뭐 이런 데 엮여버리는 거죠. 네. 근데 방금 전에 정확하게 같은 맥락으로 이때 갈 때의 힘과 지금의 힘이 그럼 같냐라고 하게 되면은 힘 차이가 애초에 다르네요. 그죠? 완전히 다르죠. 이거예요. 이때만큼 뜨겁지 않다. 이때만큼 뜨겁지 않은데 이게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냐. 이 생각을 해보면 좀 달라진다는 거죠. 네. 만약에 간다면은 그럼 전제 조건은 만약에 저까지 간다면은 더 뜨거워져야겠네. 이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급이 막 달라붙겠죠. 점상 간다. 지금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조바심은 어떻게? 욕심이죠. 매우 간단합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답은 뻔한 거를 계속 물어보는데 보시는 분들도 제가 물어보는 시점에 이미 원희님이 어떤 답변을 할지 예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할 겸 마무리하면 그럼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뉴스고 네. 안 됐을 때 막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피하는 게 좋을까요? 수급적으로 뭐 위치적으로 만약에 이때쯤 봤다고 해도 그런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뉴스를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거 조금 동문서답 같은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문현답 같은 얘기죠.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네. 못할 것 같으면 피한다 이거겠죠? 네, 맞아요. 자기가 뭐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시합장에 들어가면 되고 시합의 선택권은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그 시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힘든 시합이 될 것 같으면은 애시당초 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고수들 아니면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매매 보면은 되게 심플하고 편해 보이잖아요. 잘하고. 그렇죠. 일단 원희님이 올린 매매 영상만 봐도 뭐가 저렇게 쉬워? 이렇게 느껴질 정도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들을 그 시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종목 선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일 수도 있겠지만 종목 선정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맞는 종목을 선택한다라는 의미니까. 그쵸?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 주제로 예전에 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초반부에. 근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뉴스 얘기는 한 적이 없어서 안 다뤘던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 레이더에 요 소식이 걸렸고, 그래서 한번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 뭐 이 종목 없어요. 관련도 없고 뭐 스터디 케이스 공유하려고 가져온 거라서 그렇게 뭐 이거를 언제 이 영상을 저희가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서 이걸 해야지 뭐 아니면 이건 나빠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공부하자는 차원으로 가져온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말씀 다 해주셨나요? 네. 마지막에 하는 멘트 더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주식 비더 공유 카페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 밑에 더보기 영상 설명란 밑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면 저희가 링크를 해뒀거든요. 그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일단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그 카페를 저희가 만든 이유는 그 안에서 좀 그래도 저희 영상을 보고 눈높이를 맞춰서 오신 분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 서로 뭐 좀 궁금한 것도 같은 관점으로 묻고 답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매매지 같은 것들도 공유하면서 서로 좀 힘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부담 갖지 말고 좀 활동을 해 보시다 보면은 좋은 인연들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저희가 공지해 놓은 투자 클럽, 그 클럽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많이 계신데, 거기 가입하시면은 보다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주식을 트레이닝하고 실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좀 응원의 말씀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